자,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 이성균 씨. 이게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판정 불가. 다리털.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최근 이성균 씨의 채모를 다리에서 채취를 해서 이 국과수에 맡겼는데 이 알 수 없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채모의 중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이성균 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그리고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 음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모발보다 더 오랜 기간에 대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리에서 채모를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게 감정이 불가하다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마약 음성 판정을 통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재소환해서 이 다리 채모를 다시 채취해서 추가 감정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수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완강히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때 수사의 급물살을 탔던 건데, 자, 아무튼 일단 이 수사가 지금 약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결정적인 물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자, 마약 사건 사실 저희도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이 또 마약 사건 되게 정통하시잖아요. 정통하다기보다는 다뤄보면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누가 진술을 하면 그 사람도 같이 했거나 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진술을 듣고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 사람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물증을 확보하는 거예요. 간이 시약 검사부터 해가지고 모발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 이런 유명인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되는 게 맞는데 예. 너무 일찍 단계에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단계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하는 말이 시작은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보도는 다 됐고요. 이 사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약 사건의 진술 매우 중요하지만 마약 사건에 물증이 없다면 기소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 경찰은 저는 명확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보도된 부분은 경찰이 했든 누가 했든 잘못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이제도 지금까지도 보도되면 안 되는데 확정됐을 때 보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 워딩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저는 저런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성균 씨는 말이죠. 저번에 마약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워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부정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알고 마약을 내가 투약을 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유흥호스 실장이 무언가를 줘서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했고 오히려 협박을 받아서 굉장히 큰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성균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실제로 자의적으로 뭔가 마약을 그것도 여러 차례 했다라면 결국 나오는 건 물증인 거예요. 그렇죠. 물증이 몸에서 안 나오면, 그러니까 몸에서 좀 나와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사실 알고 보니까 더 했네, 자의적으로 했네, 이렇게 뒷받침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안 나오면 저 지금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증거가 아예 없는 거고요. 경찰에서 명확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 게 제3자의 명확한 진술일 뿐이 명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그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명확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명확한 진술한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보이고, 어쨌든 경찰에서는 3차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성균 씨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명확한 어떤 게 나오지 않는 한 이대로는 혐의 입증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지드래곤 씨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역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알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지드래곤 씨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이 진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진술이 시발점이었는데 그 진술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난해 12월 초에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좀 이상한 포장지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드래곤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드래곤 씨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실장과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또 그 실장이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곧 나올 마약 정밀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될 거다. 만약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말투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몸짓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인다 이런 것도 이제 지드래곤 얘기는 본인이 어렸을 때 춤을 많이 췄기 때문에 좀 유연한 편이라서 남들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보다가 이 말을 하다가 한 번씩 하면서 잠깐 멈추잖아요. 예. 그렇게 멈추는 게 어눌하게 보이는 게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느라고 본인 딸은 이제 신중하게 말을 하느라고 그런 버릇이 생긴 건데 그게 어눌해 보이면 고쳐나가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문제를 논란이 되는 게 좀 속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 저도 지금 이 지드래곤 씨와 연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사를 하게 된 그 경위도 좀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진술, 부정확한 진술만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물론 뭐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유흥업소 실장이 사실은 이제 들이댄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유명 연예인이고. 그렇게 들이대면 일반적으로는 형량에 현저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형을 깎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댈 수 있는 일종의 허위 진술일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이런 특히 지드래곤 씨 사건의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성균 씨도 그렇고 지드래곤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경찰의 이런 판단, 의심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